초보일 때는 25m 가는 것도 힘들죠? 어떻게 장거리 연습을 시작하나요? 장거리는 대부분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단거리가 맞았던 저도 장거리는 시작할 엄두도 못 냈어요. 나이 많은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편하게 물에서 오랫동안 수영하는 것이 부러워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또 단거리를 빠르게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빠르면서도 지치지 않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죠. 단거리는 짧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을 하란 말일까요? 바로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자세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거리와 단거리 수영의 팁과 연습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꾸준하고 체계적인 연습으로 우리 모두 단거리 또는 장거리 수영을 도전해 볼까요? 수영에서 단거리 종목으로 분류되는 거리는 주로 50m 그리고 100m입니다. 우리가 50m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와 폭발적인 힘을 내서 시간을 재는 것이죠. 단거리를 보통 스프린터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프린터는 영어에서 온 단어로 빠르게 달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현재는 육상이나 수영에서 단거리 선수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단거리를 빠르게 수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강한 킥과 물을 당기는 힘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피드에만 집중하다 보니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호흡을 잊게 되죠. 이로 인해 자세가 무너지고 피로가 더 빨리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대부분 자유형 할 때 하이엘보, 즉 높은 팔꿈치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잘 하고 있는데요. 단거리를 연습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손목과 손을 아래로 돌려 물을 잡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굽혀져 있지만 손과 전완, 팔꿈치 아래 부분은 물을 잡아내야 합니다. 만약 팔꿈치가 낮아지면 물을 제대로 밀어낼 수 없어서 추진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더 많이 당기면 그만큼 추진력도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또 팔꿈치가 낮으면 물을 끌어당길 때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돼서 속도 또한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팔꿈치를 높이 유지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하이엘보는 팔꿈치가 물 위에 있어 몸 전체가 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몸이 가라앉거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어 리커버리 한 후에 팔을 앞으로 뻗어낼 때는 중앙 쪽으로 휘어져서 가기보다는 11자로 앞으로 일자로 피려고 해야 합니다. 장거리보다는 단거리가 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기술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거리는 지금 컨디션에서 속도를 높이고 시간을 재기보다는 먼저 스타트 자세, 물속 자명, 물속 턴, 발차기 등 세부 동작으로 나누어서 완벽한 자세를 연습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연습 방법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팔 스트로크를 할 때 정작 머리가 흔들리거나 위로 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중앙 위치에서 옆으로 돌려서 움직여야 하는데요.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 정수리에 핸드패드를 놓고 나아가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핸드패드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리는 호흡도 더 안정된 동작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중앙 그리고 시선을 수영장 아래로 놓는 정확한 자세가 바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단거리는 25m부터 시간을 재보면서 해보고 조금씩 스타트 동작, 자명 동작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면서 50m까지 해보세요. 조금씩 완성도 있는 기술을 하는 것이 바로 단거리의 연습 방향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하려면 특히 코어도 같이 기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물 밖에서 코어를 기를 수 있는 운동도 같이 병행해주면 좋습니다. 자, 장거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갔는지, 동작을 할 때 끊어지는지, 호흡은 편한지, 발차기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장거리는 경기에서 보통 400m, 800m, 총 500m 이렇게 나뉘는데요.
왜 장거리에서는 속도보다 페이스 조절 그리고 자세가 더 중요한가요? 장거리 수영은 짧은 순간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스프린트와 달리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페이스와 정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에서 지치거나 힘이 빠지면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방 지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라이딩 동작 하나하나 편하게 될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유선형 자세에 대한 영상을 다뤘는데요. 물 저항을 조금씩 받으면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자세한 동작을 추가로 보시면 좋습니다. 유선형이 흐트러지면 물의 저항이 커지고 체력이 금방 소진될 수 있겠죠. 몸이 일직선으로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와 몸이 같은 선상에 있도록 꼭 집중해주세요. 글라이딩을 쭉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장거리의 포인트입니다. 또 손가락에 힘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가락에는 힘을 빼고 아주 딱 붙이지도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내 물살을 가로질러 나아가야 합니다. 강습날에는 장거리 연습을 하기 힘들 수 있으니 자유수영하는 날을 잡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장거리 수영은 같은 속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지구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 바퀴째 그리고 5바퀴째의 호흡이 일정해야 하고 유선형 자세 같은 몸의 동작이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기록보다는 거리에 먼저 목표로 하고 연습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자신의 컨디션을 조금씩 체크해보고 연습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50m 4바퀴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체크해보고 며칠 동안은 같은 거리와 그동안 같은 페이스를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혹은 체력이 남는다면 그 다음 2바퀴씩 더 늘려보기도 하고 5바퀴도 늘려봅니다. 전체 페이스, 즉 속도가 일정하게 되게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다 보면 매일매일 연습하는 시간이 더욱 집중돼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의 총 체력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초반에 나의 체력이 한 8 정도 쓰인 것 같다면 점차적으로 7 그리고 6까지 설정한 거리로 완주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거리, 즉 2바퀴를 늘려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거리별 페이스를 올려가는 것이 장거리 수영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장거리에서는 빠르고 짧게 스트로크보다는 긴 스트로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거리처럼 빠르고 강한 발차기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템포가 일정한 발차기가 필요로 하는데요. 물속에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면서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발차기는 투비트키, 포비트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물의 저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상체의 힘으로 주로 추진력을 얻으면서 발차기를 좀 적게 함으로써 하체의 피로도 줄일 수 있어요. 한팔 스트로크당 한 번의 발차기를 의미하는 투비트킥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죠. 킥 드릴 중 중요한 연습이니 장거리 수영을 해보지 않더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경기에서 장거리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마치 물타기를 미끄럽게 해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장거리 발차기를 안정적으로 연습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단거리는 50m를 가장 빠른 속도와 폭발적인 힘을 내서 시간을 재는 것인데요. 높은 팔꿈치를 하는 자세는 손목과 손을 아래로 돌려 물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굽혀져 있지만 손과 손 아래로 물을 잡아내야 하고, 만약 팔꿈치가 낮아지면 물을 제대로 밀어낼 수 없어서 추진력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거리 연습 방법으로 먼저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죠. 머리 정수리에 핸드패드를 한번 놓고 나아가 보는 연습입니다. 물 밖에서도 코어를 기를 수 있는 운동도 같이 병행해주세요. 장거리는 속도보다는 페이스 조절 그리고 자세 유지가 더 중요한데요. 글라이딩 동작부터 하나하나 편하게 될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50m를 4바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2바퀴씩 늘려보기도 하고 5바퀴도 늘려봅니다. 전체의 페이스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해주세요.
또 투비트킥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한 팔 스트로크당 한 번의 발차기를 의미하는 투비트킥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물의 저항을 줄여 체력 소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거리 수영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장거리 수영을 더 잘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정하지 않고 시간을 한번 두어서 두 가지를 다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단거리와 장거리에 쓰이는 근육이 다 다르고 직접 해봐야 더 재밌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수영은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는 용법이 점차 완성되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이렇게 수영하는 것을 못해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한 3번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슬프게도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또 접영을 잘하기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들과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수영을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고 가기 싫은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